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꽃잎이 아름답게 활짝 핀 이 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트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는 한 지금 한 30번째 시간인데요. 30번째 시간인데 시즌 1 끝나고 이제 시즌 2에서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게 이제 사람 나이로 따지면 30살 가까이 되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또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의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20년 만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의 어떤 큰 틀과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걸 이슈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어떠면 여러분들 2021년도에 요거 하나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주제를 이렇게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5월 공매도 세력들에게 선빵이라는 게 그거죠. 이제 젊은 친구분들이 쓰는 건데 먼저 주먹 날리는 겁니다. 대결을 할 때 먼저 주먹 날리는 거, 선빵 날린 4월 원투 펀치의 원동력, 위력 원동력, 원투 펀치를 두 번을 쳤는데 누구냐? 바로 거래소에서 한 번, 코스닥에서 한 번 원투 펀치를 날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임팩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공매도를 계속 연장시켜줬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약 20일 가까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급락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들이 주식이 지금 3,030, 3,050, 3,100, 3,000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계속 3,100에서 3,150에서 지난주에부터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존에 계속 맞고 떨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전략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5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공매도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오히려 올라올 때만 줄이고 있죠. 마치 작년도 12월 달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는 과거 트라우마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5월에 공매도 세력들한테 먼저 공격적인 선빵을 날린 세력이 오늘 외국인들이 드디어 주식과하고 선물을 같이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의 이면에는 연기금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과 어떤 섹터에 대해서 미리 움직였다가 5월 달에 연기금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공매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가 그 각각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의 실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2시간 전에 어제도 한번 보고 오늘도 한번 또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본 거예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이제 국민연금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운용기금본부. 국민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을 펀드처럼 이제 운용하는 운용기금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앞에 공시가 있고 그 이제 855조 원을 운용하고 있다. 언제? 2021년도 1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이 이제 4월 오늘이 13일이에요. 근데 왜 1월 말이냐? 적어도 최신가라 하더라도 연금을 늦게 내신 분도 있고 또 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집계되는데 한 달 늦게 집계되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계내는데 또 한 달 잘못된 거 수정받고 그래서 보통 한 70일에서 75일 정도나 돼야 가장 최신급입니다. 1월 말 것까지가 최신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운용 수익금이 459조고 1년의 목표 수익률이 5.86%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수익률을 누려왔다는 거예요. 5.86%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5.86%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은행이 1%인데 연기금 5.86이에요. 자, 근데 전체 운용 자금이 855조 원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월 말 기준입니다. 1월 말 기준으로 주식은 44%,
채권도 44.6% 똑같죠? 대체 투자가 10.8인데 대략 한 1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투자라는 것은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뭐 펀드도 아니고 약간 뭐 원자재라든가 특이한 원자재, 선박 펀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양한 부분들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 전체 재산의 10분의 1이 넘는 즉 85조 원이 넘으니까 거의 90조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90조 원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 금액입니다. 해외 317조 원. 그래서 해외 비중이 현재 37%. 자, 앞으로 그럼 2025년까지 해외 비중을 55%까지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국민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운용 수익률 현황이에요. 끝단위는 10억 원이고요. 자, 그래서 총 금액이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855조 원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 홈페이지에 1월 기준입니다. 이게 최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느냐? 179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80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비중은 855조 원 중에서 179조 원은 21%의 비중으로 뭐를 갖고 있느냐? 국내 주식의 비중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비중은 얼마느냐? 201조 원입니다. 23.5%에 해당되네요.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대략적으로 20조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비중은 2.5% 정도 더 높고 그리고 국내 채권은 얼마냐? 330조 원 들고 있네요. 38%, 즉 855조 원 중에서 38%, 그리고 해외 채권은 47조 원. 네. 그래서 5.6% 정도 들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아까 보셨던 부분 92조 원, 그래서 10.8%. 가장 높은 거가 국내 채권입니다. 330조 원, 38%, 40% 가까이. 그리고 해외 주식 201조 원, 23.5%, 국내 주식 179조 원, 21%. 그래서 전체 855조 원이라는 2021년도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21, 해외 주식 23, 국내 채권 38, 해외 채권 5.6, 대체 10.8%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1월 기준입니다. 오늘 4월 13일 기준이 아니라.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작년도 5월경에 국민연금 운용본부보다 상위 기구인 전문 자문위원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의 현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략이죠. 큰 전략을 이렇게 짜자. 그래서 주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17.3%였는데 2021년까지는 이 비중을 16.8%로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그렇죠. 17.3에서 낮추는 걸로 16.8로 낮추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22.3%였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25%까지 높이는 걸로 방향을 짰어요. 언제? 작년 말에 짠 게 아닙니다. 작년도 5월경부터 중장기 전략을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해외 주식은 좀 높이는 걸로 25%까지. 국내 채권은 41.9%였는데 37.9%까지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그렇죠. 낮추는 거죠. 비중이 너무 많다. 아래로 좀 떨어뜨리자. 몇 프로까지? 38% 정도 아래로 떨어뜨리자. 국내 채권 팔자는 거죠. 즉 국내는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 채권은 5.5%인데 7%까지 좀 높이자. 이런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대체 투자는 13%까지 높이는 걸로. 13%였는데 지금 13.2%까지 0.2% 높이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10.8%죠. 즉 1월 달, 12월 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 까먹었다는 겁니다. 2%는 별거 아닌 것 같죠? 800조 원 중에 2%, 17조 원을 까먹은 겁니다. 17조 원 넘게. 하이리스크, 굉장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이 대체 투자예요. 아마 1년에 5.8% 정도를 그동안 목표 수익률을 했고 1년에 7%를 목표 수익률을 하고 있는 해서 전체 운용 자산의 10%를 넘게 대체 투자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국내 주식은 어찌됐든 17.3에서 16.8로 낮추겠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국내 주식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올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종합주가지수가 2200, 2600까지만 가야 되는데 3000원이 돌파하고 3200까지 가니까 16.8% 정도 비중으로 맞춰야 되는 국내 주식 비중이 176조 원까지 늘어나가면서 21% 비중이 되어버렸어요. 1월 말에는 179조 원까지 늘어났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해외 주식은 2021년 말 192조 원으로 23%, 국내 채권은 39%.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요거죠. 1월 기준으로는 이렇게까지 늘어났잖아요. 지금 국내 주식이 179조 원, 16.8%에 머물러 있어야 됐는데 21%까지 1월 기준으로. 해외 주식은 어떻습니까? 최종 목표는 25%인데 이번 연도와 23% 정도면 족한데 지금 적당한 수준이죠. 대체 투자는 13%까지 13. 아까 2%인가로 늘리는 거였는데 거꾸로 쪼그라들었죠.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수익이 나서 늘어난 거고 해외 주식도 약간 수익이지만 평균 수준이고 국내 채권 정리 일정 부분 했죠. 해외 주식 채권 비중 왜 줄어들었느냐? 더 늘리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건 사실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현재. 그 수익이 많이 나갖고 비중이 커졌으니까 줄이겠다는 것이 줄여야 된다. 왜? 전략적 그걸 SAA라고 합니다. 즉 전략이라고 그래요. 시계감 이런 거죠. 북한군이 우리나라 이길 때 막 밀고 내려왔을 때 총싸움하고 육박전하고 이런 건 한국 사람들이 졌습니다. 남한 사람들이. 낙동강까지 밀렸죠. 전쟁에서 계속 전투에서 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전 한번 딱 하니까 갑자기 남한에 있던 90%의 북한군 군력이 고립되죠. 전투에서는 졌지만 한국군과 미국군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죠. 북한군이 철수하고 남한군은 밀고 들어가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전투에서는 졌지만 치고받는 것에서는 졌지만 큰 전략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큰 전략의 성공이죠. 전술은 질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방식은 전략, 큰 전략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 16.8%로 정해진 겁니다. 그걸 초과된 거니까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고 이번 연도 목표는 16.8%까지 줄이는 겁니다. 미국 해외 주식은 25%까지 늘리는 거고. 자, 문제는 뭐냐? 그럼 이 부분이 그럼 영원히 못 고치는 거냐?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고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주식들이 올라온 겁니다. 어떤 주식이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거래소 시장에서는 세방전지, 녹십자, 보령제약, 잘 봅니다. LG화학, SK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해서 2차전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가 혹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동안 매도 때렸던 국민연금은 좀 매도를 조금 덜 때리고 원래 이 정도 올라오면 지금 한 5천억 이상 때렸을 수도 있어요. 왜? 1월 달에는 8조 원 때렸거든요. 2월 달에도 4조 원 때렸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8조 원 때렸을 때는 하루에 막 몇천억씩 때리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지난 4개월간 연속적으로 때렸던 국민연금이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3,200 상단으로 넘어올 때는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사실 유리벽이잖아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을 아마 지금 공격적으로 사기에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 맞고 떨어지고를 지난 4개월 했어요. 그것도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 삼성전자든지 혹은 현대자동차든지 다 필요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16.8% 이상 됐으니까 주식을 계속 때려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때렸느냐? 매일같이 때린 거를 제가 하루하루 그래프를 당일치기로 그려봤습니다.
때린 날은 파란색, 매수한 날은 빨간색. 자, 그런데 평균 하루에 2천억, 1월 달에는 평균 하루에 4천억 이상씩 때, 3천억 이상씩 때렸어요. 2월 달 평균 2,500억. 3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듭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경이적입니다. 보세요. 1월 달에 8조 원, 2월 달에 4조 3천억, 3월 달에 3조 3천억, 4월 달에 지금 1조 2천억을 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이렇게 월별이니까 많이 때릴 수 있겠지? 아닙니다. 2조 4천억 이상을 때린 적이 역사적으로 2조 3천억 때린 것이 2009년도 역사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때린 구간입니다. 그 전에는 2조 5천억 이상을 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달라지니까 그랬겠지. 예. 시가총액이 컸던 2600포인트 간 적도 한 달 기준으로 2조 원 이상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조 원을 때렸습니다. 즉 때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6.8%를 맞춰가는 것이 야 올라왔으니까 한꺼번에 다 때려 이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번 연도 안에 2025년도까지 비중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전략적이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야 준비 여기 땅 하고 배들 1000대 10,000대가 인천 상륙작전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천천히 기만 전술로 쓰고 이동하다가 마지막 스포트에 땅 가는 거잖아요. 자 주식을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때렸다. 1월 달에.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에요. 자 중요한 건 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전략적으로 16.8%에 맞춰있던 국민연금의 전환 패턴들이 이제는 매도세가 약간 좀 수그러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주말에 한 번 있었죠. 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지금 해외 지수도 좋으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이 계시고요.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왜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라든가 기금 운용을 잘 돈을 다루는 것이 보건복지부는 돈을 쓰는 곳이지 다루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전문위원들이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있고 준법감사실이 있고 공무원도 아니시지만 국민연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상당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실까요? 국장님이 아실까요? 잘 모르겠죠. 왜? 숫자에 관계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기획재정부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왜? 국민들을 위해 여기는 돈을 갖다가 땡겨서 국가한테 일화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했다면 이건 세금처럼 갖다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야, 우리나라 주식은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16.8%까지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미국 해외 주식은 25%, 채권은 37%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즉 정해져서 무조건 다 때리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 중이잖아요. 1월, 2월에 다 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엊그저께 결정했죠. 선거 끝나고. 몇 프로까지 바꿔줬어요? 그렇습니다. 16.8%에서 더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을 그러니까 위로 18.8% 아래로 14.8% 2% 범위 내에서 운용기금본부에서 자율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사타 팔았다 할 수 있는 걸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초과되더라도 안 팔을 수 있고 더 떨어지더라도 안 살 수 있는 것이 범위가 2% 미만이에요. 더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야 돼요. 무조건 이 아래로. 14.8% 아래로 사면. 자 이렇게 운용 범위를 정해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회의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시고 나서 1% 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상하 비중을 3%까지 늘려준 거예요. 즉 16.8% 더하기 위쪽으로 3% 19.8%까지 대한민국 주식 비중을 갖고 있어도 안 때려도 된다. 때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안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20% 됐으면 무조건 다 때려야 되냐? 아닙니다. 한도가 언제까지예요? 2021년도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말까지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 그 국내 주식 비중 2020년 말 기준으로 176조 원 기준으로 21% 그리고 아까
1월 말 기준으로는 179조 9천억, 21%에 해당됩니다. 그 사이에 돈들이 수익이 좀 더 올라왔죠. 중요한 건 21%라는 거예요. 얼마가? 179조 9천억.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거를 더 주식을 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급등 나온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저희 20만 원에 잡았잖아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죠? 공개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토요 주식왕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까지 있었던 목요일날 금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과 유튜브 월요일날 통해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주 전 3주 전부터 팔면 안 된다. 이런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로 갈 수 있다. 오히려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봤죠. 저희 평균 매집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28만 원이니까 오늘으로 40%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저희도 붙잡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3,000포인트 근처 전후에서 지수 왔다 갔다 할 때.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종목이 수익이 나는 거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렇다고 수급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융단 폭격으로 때렸을 때 이게 받쳐지느냐? 안 받쳐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융단 폭격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종목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건 다 자료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알림 사항이 하나 있어요. 알림이 있는데 알림에 기금 공시가 있고 주주권 행사, 뭐 보도자료 채용, 기관 기타 소식이 있는데 기금 공시를 누르고 기금 공시 게시판을 누르시면 여기에 전체 월간이 있고 아래쪽 전체를 자동으로 이게 선택됩니다. 그러면 분기 공식, 그래갖고 주식 대량 보유 내역 궁금하시죠? 엑셀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 몇 %씩 갖고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1분기 거 기준이니까 매번 업데이트돼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보너스로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엑셀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트. 국민연금 주식 대량 보유 내역 파일을 지금 제가 다운받아 놨잖아요. 방송 오기 전에 지금 하기 전에 온 건데 여기 보면 종목들이 1분기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1분기에 산 게 아니라 1분기까지 최종 집계된 거 3월 31일까지 최종 집계된 거가 발표가 나와요. 삼양홀딩스 6.8%, 하이트진로 7.72. 그렇게 버튼 하나 탁 누르면 가장 많은 주식 비중 리스트가 쫙 다 나옵니다. 누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들이 굉장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제가 이슈 인사이트에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하신다면 요거 뭐 커뮤니티 같은 데다 파일로 올려놔도 되겠지만 아까 보셨던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관리 운용기금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뭐 리스크 관리 프로세서라고 있어요. 기금운용본부 위원회에서 아까 그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겁니다. 몇 %로 포트를 정해주는 거. 즉 16.8%에서 19.8%까지는 주식을 어떻게 해요? 기금운용본부의 자율에 맡긴 겁니다. 안 팔아도 되도록. 그럼 초과되면 바로 정리해야 되느냐? 안 팔아도 되죠. 왜? 21%라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4, 5, 6, 7, 8, 9, 10, 11, 12 아직도 8개월 반이 남아있어요. 한 번에 다 안 팔아도 돼요. 천천히 팔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따라서 지금 저런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지금 베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부터 2차 랠리가 왔다. 유동성 2차 랠리가 왔다. 종합주가지수 다시 3,500, 3,700 신고점 나온다.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그렇죠? 꽃길만 걷는다. 계속 강조해 들어가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20만 원 지금 살짝 깨졌을 때, 20만 원 거쳤을 때 장중 리딩 실시간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들 밀렸을 때 저점 깨려고 할 때 매집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의 관점, 시장 우상향으로 계속 대세가 2차 랠리가 다시 오는 거는 미국이라든가 나스닥처럼 뭐 8일 연속 양봉이라든가 혹은 닥스 지수 신고점이라든가 스탠드푸어는 11% 올랐잖아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이제 주식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러분들 국내 연기금이 179조 원이잖아요. 주식 비중이. 현재 2021년도 1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20%지 않습니까? 얼마 기준 대비 855조 원 대비. 즉 179조 9천억 나누기 855조 원 해보세요. 20%지. 살짝 넘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16.8 더하기 상하 기준을 3%로 바꿔줬으니까 2%에서 19.8까지죠. 0.3% 정도가 추가됩니다. 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팔아도 돼요. 왜? 이 자료는 언제 거예요? 가장 최신 거지만 연기금에서 발표한 1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4월 13일이잖아요. 여러분들 HTS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HTS를 켜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월 13일 날 현재 국민연금은 1월 2일부터 제가 아까 1월 끝까지니까 국민연금은 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만 집계가 된 거잖아. 아까 그거는 179조 9천억, 180조 원이라는 거는 4월 13일인 오늘까지 얼마를 팔았습니까? 거래소에서 8조 8천억. 코스닥에서 1,200억.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9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집계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왜? 국민연금이 워낙 크니까 다 집계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파는 거는. 9조 원 팔았죠. 자, 그런데 9조 원을 팔았는데 뭡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해외 주식 비중이 지금 얼마예요? 201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월 말 기준으로. 201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몇 퍼센트의 스탠앤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랐습니까? 물론 전부 다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스탠앤푸어가 전 세계의 기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스닥도 기준은 아닙니다. 왜? 나스닥보다는 스탠앤푸어 500은 훨씬 더 다양한 종목, 전 세계에서 온 종목들을 다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스탠앤푸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월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보셨습니다만 1월 말 기준이 얼마입니까? 3,811포인트잖아요. 여기. 근데 오늘 기준은 몇 포인트입니까? 4,127포인트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게 11% 끌고 올라온 거지. 해외 주식은 그 사이에 11%가 올랐어요. 1월 말부터. 자, 그러면 해외 주식,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 파트. 해외 주식,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201조 원. 이게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뭐 이상한 짓만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11%, 10% 정도가 늘어났겠죠.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는 안 올라갈까요? 국내 주식을 파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목표 수익률이 5.8이니까. 안전한 자산 한다 이러면서 한국 주식 팔고 베트남 주식 사지는 않았겠죠. 미국 주식을 샀다든가 유럽 주식을 샀다든가 일본 주식을 샀겠지만 거의 미국 주식일 겁니다. 그러면 200조 원에서 곱하기 10% 정도를 더 더하면 222조 원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222조 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854조 원이 나왔던 1월달 집계가 국민연금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좀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877조 원이 되겠죠.
877조 원 중에서 국민연금이 팔아먹은 주식 아까 보시면 9조 원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171조 원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계를 해줘야 되겠죠. 즉 국민연금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초과되면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179조 원이 179조 9천억이었는데 8조 8천억을 때려 먹었으니까 171조 원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입니다. 4월 아까는 1월 달 거고 그 중간 집계는 우리가 수동으로 한 거예요. 즉 박한샘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주식시장 보고 수동으로 계산한 건 다 정확한 숫자잖아요. 이걸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사이트를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시간과 간격을 메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해외 주식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줄었잖아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1월 말 179조가 아니라 4월 13일 현재 171조 원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8조 9천억 파는 거. 그런데 855조 원이라는 1월 말 평균 금액, 국민연금 총자산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히 20%입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그 사이에 해외 주식은 11% 올랐잖아요. 그렇죠? 22조 원을 더해주면 855조 원 더하기 22조는 877조 원. 877조 원이 현재 4월 말 정상적인 수치라면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크게 말아먹지만 않았다면 1월 그러고 보다는 지금 또 국내 주식도 또 올라왔죠. 오늘부로. 그러면 돈도 또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돈 들어온 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국민연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은. 1500조까지는 들어오는 구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877조 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대한민국 갖고 있는 주식은 171조 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71조 원을 877조 원 중에서 계산을 하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19.49%. 19.49%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에 해당되죠. 2021년 말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16.8%의 상하 변동성 3%, 19.8% 보다 19.5%니까 더 낮은 수치네요. 국민연금은 주식을 살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이 올라오면은 다시 20%가 되니까 또 팔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계획하고 있던 대로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죠. 4천억 사고 선물 8,200억 사고 합쳐서 1조 3천억 가까이 사고 풋옵션으로 잠깐 보험 들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3,150에서 맞고 떨어졌다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 5%짜리가 웬 떡이냐 SK이노베이션 20%가 웬 떡이냐 어제처럼 그렇게 흔들린다고 다 팔아버리죠.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주식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목들 또는 5%, 7% 저점 대비 20% 오른 것들 많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왜? 이제 다시 2차 랠리 시작이잖아요. 신고점 더하기. 그렇죠? 국민연금이 더 이상 안 팔아도 돼요. 이제. 안 팔아도 되는 수치에 온 겁니다. 외국인들 그거 보고 지금 공격적으로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로 이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도 월요일날 박한샘의 주식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밤 10시에 우리 여기서 와우넷에서.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때 봤던 종목이 어떤 겁니까? 코스닥에서 제넥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과대 종목들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그리고 몇 개 꼽아준 종목 중에서 가장 낙폭과대인 종목. 제넥신. 뭐 제가 제넥신을 바이오 안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9월, 10월부터 나는 바이오 안 한다. 왜? 이미 남들 다 해먹은 걸 내가 왜 손대느냐. 어떻습니까? 어제 9만 원이었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지금 10만 원이에요. 오늘 올라온 게 뭐 실적 때문에 그러냐. 낙폭 과대로서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신고점 나느냐.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보여져요.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뺑뺑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 20%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기금이 더 이상 안 팔기 때문에 거기서 순간적인 급반등의 매물 진공 상태.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에서 증마로 갈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잘 총 12강 강의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강의도 하고 있죠. 보너스 강의로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이슈 인사이트는 실력 되시는 분들은 그거 안 들으셔도 돼요. 재무제표 볼 줄 아는 분들, 거래량 볼 줄 아는 분들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걸로 같이 병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 신고점화에서 코스닥의 수익률로 상당 부분 2021년도 상반기에 2020년도만큼 따뜻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기금이 만들어준 그렇죠?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그래서 2차전지, 코스닥에서 바이오 이렇게 두 개 섹터가 원투펀치인데요. 거래소에서 2차전지 다음으로는 또 순환매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자동차 전장부품. 코스닥은 누굴까요?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요거를 꼭 5G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레벨이 또 있습니다. 20, 30%짜리들이. 그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지수 올려놓고 공매도 나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미리 선빵 때린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정말 국민 편인지 공매도 세력 편인지 모를 정도로 얄밉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4월에 왕창 벌어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인사이트 6번째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